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왜 우리는 타인의 시선 하나에 이토록 흔들릴까요? 칭찬 한마디에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지는 삶. 오늘 이 영상에서는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쇼펜하우어의 4가지 해방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남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연기하고 계신가요? 칭찬 한마디에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지는 삶. 오늘 이 영상에서는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쇼펜하우어의 4가지 해방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나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이나 조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메뉴를 고르고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고 내 통장 잔고는 비명을 지르는데 남들 눈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차를 바꾸거나 옷을 사본 경험 솔직히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걸까요? 마치 누군가가 내 삶을 채점하고 있는 것처럼 늘 긴장하고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는 사이에 정작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것은 실체도 없는 허상일 뿐인데 우리는 그 허상에 목을 매고 스스로의 자유를 반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평생을 남의 시선에 갇혀 노예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고독하더라도 당당한 주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지독히도 냉소적으로 바라보았던 염세주의 철학자, 하지만 그 누구보다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들의 평가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는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첫째, 자존심과 허영심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입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고통을 줄이는 고슴도치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 나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인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고통의 근원인 욕망을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타인의 시선이라는 족쇄를 오늘 확실하게 끊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을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는 남들의 평가를 듣기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야근을 도맡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무리한 술자리에 끝까지 남았으며 이웃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번듯한 직장과 좋은 집,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진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거울 앞에 선 그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느라 정작 자신의 얼굴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남자의 이야기가 과연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메스를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타인 의존증이라는 종양을 도려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허영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존심과 허영심을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자존심은 나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확신이고, 허영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박 부장님은 동창회에 나갈 때마다 묘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꿀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창회가 있는 날이면 평소에는 잘 입지도 않는 명품 정장을 꺼내 입고 일부러 최신형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자신의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갔는지, 자신이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지 은근슬쩍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친구들이 와, 박 부장 성공했네 라고 치켜 세워주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우쭐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화려한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면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 친구들이 진심으로 나를 부러워했을까? 혹시 뒤에서 잘난 척한다고 흉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태도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의 머릿속은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장소다. 박 부장님의 행동은 전형적인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 하는 것이죠. 마치 구걸하는 거지처럼 남들에게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줘라고 인정을 구걸하고 있는 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허영심이 강한 사람을 말이 많고 비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의 칭찬 한마디에 천국을 오가고 비난 한마디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 이것은 내 행복의 리모컨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내면의 확신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의 가치관과 능력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비난하더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나야라고 쿨하게 넘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바로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다. 우리가 느끼는 근심과 걱정, 불안의 80% 이상은 사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체면 치레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져 보일까봐, 남들에게 무시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에너지를 오로지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쓴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이 정말로 내가 원해서 나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것인지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십시오. 내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첫 번째 자유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고슴도치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되는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슴도치의 우화로 설명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몸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찌르게 되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추위가 밀려와 견딜 수 없었죠. 고슴도치들은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서로의 체온은 느끼면서도 가시에는 찔리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리님은 회사에서 거절 못하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동료가 일을 부탁하면 자신의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네,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고 주말에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이 결혼식에 초대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참석합니다. 그는 자신이 희생하고 양보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과 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외롭지 않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김 대리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점점 더 무리한 부탁을 해옵니다. 김 대리는 속으로 골마 터지면서도 혹시나 관계가 틀어질까봐 실은 내색 한번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소외감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추위를 피하려다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 상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사람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들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무리를 짓는 이유는 내면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적막함을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워서 시끄러운 소음 속으로 의미 없는 수다 속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뛰어난 영혼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군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고슴도치처럼 정중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김 대리님의 경우라면 미안하지만 지금 내 업무가 많아서 도와주기 어렵다고 단호하지만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억지로 경조사를 챙기는 대신 온전히 나만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의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질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남에게 바짝 붙으려 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야 하므로 자신의 본성을 어느 정도 숨기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적당히 예의를 갖추어 거리를 두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을 단단하게 채운다면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에도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진정한 관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두 번째 관계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행복의 원천을 내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인격, 즉,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유, 즉, 재산이나 물건을 얼마나 가졌느냐이며, 셋째는 평판, 즉,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인 소유와 세 번째인 평판을 얻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성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즉, 그 사람이 누구인가이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내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수백억 자산가인 최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재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경쟁 업체가 자신보다 앞서갈까봐 노심초사하며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은 늘 불안과 분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침대에서 자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동네 뒷산에서 매일 산책을 즐기는 이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빌라에 살며 연금으로 소박하게 생활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산책길에 만나는 들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한 권의 깊은 기쁨을 느끼며 저녁에는 아내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에 행복해합니다. 그는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의 내면은 평온과 호기심,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맑은 눈,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아내는 감수성,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명랑한 성격, 이런 내면의 자산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부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명예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이런 외부적인 것들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무게중심이 내 몸 밖에 있는 오뚜기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행복의 무게중심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사색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파티장에 있어도 지루해합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최 회장님이 아무리 비싼 와인을 마셔도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그 와인은 맹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물 한 잔을 마셔도 그 청량함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 물 한 잔이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달콤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은 90%가 건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건강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포함합니다.
돈을 버느라 건강을 해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사라져버릴 돈과 명예를 쫓느라 정작 평생 나와 함께할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으신가요? 진정한 재테크는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지성의 창고를 채우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예술을 즐기며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흔들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쌓는 길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세 번째 행복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체념의 지혜를 통해 현재를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소 패배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체념하라니 꿈도 희망도 버리고 살라는 말인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체념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이자 현실 직시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할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해 결핍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다 막상 그것을 손에 넣고 나면 잠시 기쁘다가도 이내 익숙해져서 권태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욕망을 찾아 헤매죠. 이것이 인간의 비극적인 굴레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이 시험만 합격하면, 이 집만 사면, 아이들만 다 키워놓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현재의 고통을 꾹꾹 눌러 참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오면 어떤가요? 또 다른 걱정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던가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정 선생님은 평생을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승진을 위해, 중년에는 자녀 교육과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않고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은퇴만 하면 그땐 정말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거야. 드디어 은퇴식이 열리던 날, 그는 꿈에 그리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그를 맞이한 것은 설렘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이었습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노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건강이 나빠져 여행은커녕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후회합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나? 정 선생님의 비극은 행복을 늘 미래로 유예했다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희망에 속아 죽음의 품으로 춤추며 들어간다.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기대하느라 유일하게 실제하는 시간인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이 원래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할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은 고통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대신 인생은 원래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체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욕망의 양을 줄이는 것만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외부 세계에서 무언가를 더 얻으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속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행복에 도달하는 훨씬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지나간 것에 감사하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남들의 평가나 더 많은 재산에 대한 욕망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고통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의연함.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자유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4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허영심이라는 거품을 걷어내고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단단한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남의 칭찬은 보너스일 뿐 내 인생의 월급이 아닙니다. 둘째,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셋째, 행복의 파랑새를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성격과 건강입니다. 넷째,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를 사십시오.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세속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책은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플루트를 연주하며 자신의 철학을 다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야 그의 사상은 빛을 보았고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그는 그 명성에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스스로의 내면 안에서 완전한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묘비명에 아무런 수식어 없이 딱 한 단어, 자신의 이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만을 새기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남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 살다 갔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타인의 그림자로 살았는가? 타인의 평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잠시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릴 수는 있지만 나의 뿌리까지 뽑아갈 수는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개나 주라지라고 속으로 시원하게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쓰고 연출하는 단 한 번뿐인 위대한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디 오늘 전해드린 이 철학의 무기들을 가지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남들의 시선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여러분의 어깨를 펴고 답답했던 마음에 작은 해방구를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